안녕하세요. 인문고전연구가 조윤재입니다.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설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살짝 두렵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한 해를 시작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멀리 동해로 가서 일출을 보고 사정이 여의치 않은 분들은 가까운 동산에 올라가기도 합니다. 한 해 시작을 축하하고 희망의 새해를 다짐하며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꼭 이루어지도록 손을 빌기 위해서죠. 그런데 올해는 이런 다짐이 더욱 의미 있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금년이 바로 기해년 황금돼지의 해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돼지는 행운과 제복을 상징하는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물며 황금돼지라면 얼마나 큰 행운을 가져다 줄까요? 물론 과학적인 근거는 당연히 없습니다. 하지만 큰 기대를 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반드시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행운만 기대한다고 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기대에 걸맞은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한 해를 시작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출발점에 서는 것입니다. 큰 꿈과 더 높은 이상으로 첫걸음을 멋지게 내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꿈을 응원하기 위해 그에 걸맞은 중국의 명시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당나라의 시인 왕지환의 시 등관장루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관장루에 올라가 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한시를 감동적으로 전할 수 있을지 자신은 없지만 최대한 가다듬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눈부신 해는 산 자락에 기대어지고 항아는 흘러 바다로 가네. 천리 밖까지 바라보고자 다시 누각을 한층 더 올라서네. 원문 그대로를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백일의산진 황하이폐류 욕궁철지목 갱상일청릉. 어떻습니까? 강과 산이 어우러진 관장루의 아름다운 풍광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중국 산시성의 황하강변에 있는 관장루는 우창의 황악루, 둥팅호의 악양루, 난창의 동안각과 함께 중국에서 풍광이 뛰어나기로 유명한 4대 누각으로 꼽힙니다. 많은 시인들이 이곳을 방문해서 시를 남겼는데 그 중에서도 왕지환의 시가 가장 유명해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려 있다고 합니다. 시의 유리함 뿐 아니라 인생의 깊은 뜻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좋은 경치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제대로 볼 수 있듯이 인간 또한 더 높은 이상을 바라보아야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시에 담긴 깊은 함의로 마오쩌둥, 장쩌민 등 중국의 지도자들이 애송했고 휘호로도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시인은 아름다운 풍광을 이야기하는 시 속에 자신의 포부를 드러내지 않고 담았습니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기에 가볍지 않고 쉽게 말하지 않았기에 그 의지가 더욱 크고 단호하게 느껴집니다. 시인은 먼저 더 높은 해도 때가 되면 반드시 지고 더 넓은 항아도 바다라는 더 큰 곳으로 흘러간다는 표현으로 순리대로 이루어지는 자연의 이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 천리 밖까지 바라보고자 다시 누각을 한층 더 올라서네. 넌 촉망받던 젊은 시절에 관직에 올랐다가 모함을 받아 사직했지만 천하를 떠돌며 호연지기를 키웠던 시인의 기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처해 있는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만 눈앞의 어려움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포부와 더 큰 꿈과 이상을 품고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꿈을 가지고 있어도 단순히 생각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실천이 따라야 하는데 바로 시에서 말했던 누각을 한층 더 오르는 일입니다. 그러면 현실에서는 꿈을 이루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저지화, 즉 운물 안의 개구리는 결코 세상의 거대함을 꿈꾸지 못합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작은 개울에 사는 물고기는 그곳에 만족하고 살고, 새장 안의 새는 날개조차 펼 수 없지만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광활한 바다의 물고기는 드넓은 곳에서 마음껏 헤엄칠 수 있고, 새들 역시 높은 하늘을 마음껏 날아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당승 혈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다는 광활해 물고기 뛰어놀고, 하늘은 높아 새들이 날아오른다. 해활 빙의약, 청고 임조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어떤 곳에 몸담고 있는지에 따라 생각하는 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동네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으로 만족한다면 동네 최고는 될 수 있어도 더 크게 발전하기는 어렵습니다. 나라에서 최고가 되고 싶다면 동네를 벗어나 과감하게 전국 무대로 나서야 합니다. 만약 세계 최고가 되기 원한다면 한국을 벗어나 세계 무대로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처지에 만족하고 자신의 능력에 제약을 둔다면 결코 더 큰 꿈을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공자의 제자 중에 영구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논어 옥야를 보면 영구가 공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승님의 도를 좋아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제 힘이 부칩니다. 공자가 추구하는 도를 가지면 좋겠으나 이루기에는 자신의 능력이 부족해 너무 힘이 든다는 하소연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다가 힘이 부치면 도중에 그만두게 되는 것이다. 너는 지금 해보지도 않고 스스로 선을 긋고 있구나. 공자는 스스로 시도하지 않으면서 꿈조차 꾸지 않는 연구를 꾸짖었습니다. 하다가 정 힘이 붙이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게 될 텐데, 하지도 않으면서 미리 포기한다면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훗날 영구는 그 당시 실권자였던 개강자의 가신으로 일하며 백성을 핍박하다가 공자로부터 파문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을 탐하는 현실지향적인 인물은 큰 이상을 추구하기 어려운 법입니다. 자신이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지금의 환경과 한계를 벗어나 과감하게 도전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순서가 바로 꿈을 꾸는 것입니다. 이루고 싶다면 스스로 한계를 긋지 말고 내공을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무대로 옮겨가야 합니다. 어린 왕자의 작가 생텍쥐페리는 배를 만들게 하고 싶다면 배 만드는 법을 가르치지 말고 바다를 꿈꾸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스스로 큰 꿈을 꾸게 되면 작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게 되고 할 일들은 당연히 해낼 수 있게 됩니다. 장자를 보면 바다의 신 야기, 바다의 장대함을 보고 놀라는 황하의 신 하백에게 이렇게 충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운물한 개구리에게는 바다를 설명할 수 없다. 운물이라는 공간의 한계에 갇혀있기 때문이다. 여름에만 살다 죽는 곤충에게는 얼음을 알려줄 수 없다.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어설픈 전문가에게는 진정한 도의 세계를 말해줄 수 없다. 그는 자신의 지식에 갇혀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를 제한하는 세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활동하는 무대, 살고 있는 시간,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한계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의 제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꾸는 꿈이며 만들고 싶은 미래입니다. 그 꿈을 꾸기 가장 좋은 시간은 바로 새해라고 생각됩니다. 미래를 계획하기 가장 좋은 시간 역시 새해일 것입니다. 놀라운 복을 가져다 줄 황금돼지의 해, 기해연의 아침에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고 큰 도약을 이룰 수 있는 멋진 계획을 세워보면 어떨까요? 시승자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